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건강검진하다가 암 진단을 받으면 큰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큰 병원을 어떻게 골라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암 진단을 받으면 혼란에 빠지죠. 어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까? 오늘은요, 어떤 병원이 암 치료에 좋은 병원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큰 병원이 무조건 좋은 병원이에요? 네, 큰 병원이 어떻게 보면 암 환자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병원일 수는 있는데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분야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암 치료를 하기에 또 최적화된 환경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은 암 치료를 되게 잘하는 분들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암 치료라는 거는 혼자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란 게 뭐예요?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다학제 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학제 진료가 뭐예요? 다학제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한 사람의 환자를 가장 좋은 치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협력하면서 치료하는 그러한 진료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의사 한 명이 치료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협진이란 게 있잖아요. 협진에 비해서 다학제 진료의 장점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협진을 하게 되면은요, 우선 환자들이 여러 과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학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꼽는 첫 번째 다학제 진료의 장점은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치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학제 진료를 해서 치료가 되게 잘 된 케이스들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50대 초반의 자궁 내막암 환자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자궁 내막에 한 7, 8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종양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불행하게도 자궁을 벗어나서 겨드랑이 림프절, 쇄골상 림프절이라고 요 목 근처에 있는 림프절에도 전이가 컨펌이 돼서 사기로 결정이 된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1차 다학제 진료를 하였는데요. 수술을 하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사기이기 때문에 골반에 있는 암을 떼내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수술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도 지금 암이 골반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종양내과 의사인 저는 이 환자는 이제 암이 전신으로 퍼졌기 때문에 전신 항암 치료가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제 의견대로 이 환자는 항암 치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3차 끝나고 반응평가를 했고, 6차 항암치료 끝나고 이제 두 번의 반응평가를 했죠. 반응평가를 한 결과 이 환자가 원래 사기였었잖아요. 겨드랑이 림프절과 목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었는데 PET-CT를 찍어봤더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영상학적으로 이제 완전 관해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치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자라는 뜻인데요. 골반에 있는 암의 크기를 봤더니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환자를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자궁 내막에 있는 암이 더 많이 줄어들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다. 다른 암들은 다 없어졌는데 골반에 있는 암이 문제겠다라고 싶어서 2차 다학제 진료를 소집을 했고요.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항암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골반에 있는 자궁 내막암을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가 그 의견을 따르겠다. 골반에 있는 암을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을 했을 때 나중에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사기 자궁 내막암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시행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혈액종양 내과인 저 혼자 또는 산부인과 의사 수술을 전담하는 의사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여러 과의 교수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아주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저는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키고 싶었던 그런 포인트
포인트고요. 이 환자가 과연 나중에 암이 재발하지 않고 치료 성과가 좋을지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에도 암이 없어졌고 자궁에도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암의 기수가 바뀌어요?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암의 기수를 우리가 다시 뭐 분류를 하지는 않는데요. 처음에 사기였으면 사실은 계속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눈에 보이는 암세포 또는 영상을 찍었을 때 보이는 암세포는 없지만 혹시라도 암세포가 피 속에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조직이 이렇게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어서 사기라는 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완치처럼 살아가실 수도 있겠다. 사기암이지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미세 전이만 잡으면은 그냥 이제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암이 완치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기암 환자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치에 근접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리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리더의 역할은 혹시 어떤 과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리더의 역할을 바로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암의 전체적인 생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암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우를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이러한 약물 치료의 효과라든지 현재 암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러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선생님께 수술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는 이러하기 때문에 방사선 종양의학과 교수님께 방사선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계신 병원에서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자를 치료할 때 다학제 진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다학제 진료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다학제 진료를 하라고 뭐 교수들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이 환자는 내가 혼자 치료하기에 좀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과의 교수들이 모여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 보자라고 처음으로 시작한 게 췌담도암에 대한 다학제 진료를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점점 늘어나서 다른 암 분야에까지 확장이 되었고 2023년 7월 달에는 5,000회 다학제 진료 기록을 달성을 해가지고요. 언론에도 크게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암 환자의 다학제 진료는 하나의 어떤 병원 문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다학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다학제 진료를 거의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진료는요, 그 전에는 국내 어떤 다른 병원에서도 다학제 진료를 그렇게 활성화해서 하지 않았고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다학제 진료라는 어떤 형태를 띠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에서도 특히 희귀한 암의 경우,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케이스들에서는 이렇게 다학제 진료를 하도록 멀티디스플레이 어프로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쯤부터 다학제 진료에 대한 수가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권고하는 것이 이것이 활성화된 어떤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화를 만들면서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전에도 여러 과 의사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치료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딱 모이는 이런 자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뛰어난 의사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다학제 진료가 더 좋은 성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 치료를 하는 병원을 선택하실 때 다학제 진료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활성화된 병원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